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이규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비스의 밸류 방향성을 공유드릴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대모비스에 부임한 이후 여러 차례 직원들과 직접 만나면서 모비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구성원들 사이에서 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대모비스의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우리는 기업 비전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며 더욱 강한 결속력과 실행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eadership in Mobility. 우리가 먼저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Move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Beyond possibilities. 캡티브 고객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겠다는 도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자 약속입니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의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핵심 가치는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자 회사의 의사결정 기준이 됩니다. 다이나믹 시너지. 저희처럼 규모가 큰 조직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외부 파트너사와의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도 다이나믹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First mover. 창의적 사고와 주도적 실행을 통해 세계 최초의 기술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First move로 도약하겠습니다. Expanding possibility. 모비스는 그룹 내 역할을 넘어 글로벌 고객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로봇,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로 새롭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모비스는 선도 기술 경쟁력 확보, 수익성 중심 사업 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고객 확대 본격화, 이 세 가지를 중장기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비전과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도 기술 경쟁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후 더 나은 모비스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건 단기적 성과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장기적인 핵심 전략입니다. CEO로서 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기술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적시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모비스는 확보한 기술을 빠르게 제품화하고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검증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에 제안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셋째, 반도체와 로보틱스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조기 육성하고 핵심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성차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선도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술 윈드실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기술은 차량의 앞유리를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해 탑승자에게 주행 정보와
다양한 컨텐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모비스는 이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광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독일 사이즈와 독점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요소 기술을 신속하게 검증하고 기술 차별성을 조기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 또한 모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등 기존 사업 범위를 넘어서 최초로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장치를 넘어 차 안에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입니다. 완성자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착 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실내 공간을 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현도 가능합니다. 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시선을 옮기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행이 더 안전해집니다. 또한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하고 동승자는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등 각자에게 맞춤형 화면과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비스는 차량에 적용된 적이 없었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기술 완성도와 시장성 측면에서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그래픽 광학 필름 기술을 활용해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회절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차량 전면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함으로써 차량 인테리어 설계의 자유도를 높입니다. 또한 동승자만을 위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여 이동 중에도 게임, 영화 시청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모임을 대상으로 최근 실차 데모를 선보였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 성능 개선과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또 하나의 기술,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래피, CGH 기술을 활용한 AR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영화 CG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가 눈앞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고해상도 그래픽 정보를 실제 도로 위에 입체적으로 겹쳐서 보여줄 수 있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따로 보지 않아도 시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스타벅스 매장을 찾고 싶을 때 실제 매장 위치에 스타벅스 로고가 가상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AR 영상은 기존 LCD 대비 훨씬 높은 해상도를 구현해 화면의 선명도와 몰입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완성도를 바탕으로 현재 북미 5인 대상 수주를 완료하였으며 28년 양산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에 탑승했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차량도 스마트폰처럼 수시로 업데이트 받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SDV입니다. 그렇다면 SDV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완성차가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차종과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SDV Vehicle 플랫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SDV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저희 모비스의 SDV Vehicle 플랫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SDV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완성차 업체는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며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차종에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기술과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한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SDV 구현 역량을 시장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현재 SDV 데모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전동화, 전장, 샤시, 램프 등 다양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 세계 어떤 티어원보다 폭넓은 도메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메인 경험을 바탕으로 SDV 아키텍처 설계부터 저기 통합, 그리고 기능 구현까지 데모카 개발 전 영역의 모비스의 양산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술을 기존 대비 최대 70% 줄이면서도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데모카를 내년 5월까지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협력사와 함께 SDV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여 27년 연말까지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28년 양산을 목표로 고객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럽 그리고 북미 고객을 대상으로 당사의 SDV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티어 1에서 티어 0.5로의 모비스의 역할 확장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잘 달리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일렉트로미케니컬 브레이크 EMB 기술은 바이 와이어 기반의 차세대 제동 시스템으로 기존 브레이크 시스템의 유압 튜브, 진공 부스터 같은 기구적인 연결을 제거하고 각 휠에 장착된 모터로 직접 제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미래 제동 시스템의 퍼스트 무브로서 모비스가 EMB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성차에는 제동 안전성 강화와 제조 혁신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각 휠의 개별 제동과 최적화된 제동 로직을 통해 제동 거리를 약 6% 줄일 수 있어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압 관련 부품을 없앰으로써 브레이크 관련 차량 조립 시간을 약 50% 단축할 수 있어 완성차의 생산성과 제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6% 제동거리 감소와 함께 전비가 약 3% 향상되어 주행 효율이 높아지고 브레이크 오일 같은 유아 시스템 소모품 교체가 줄어들면서 유지 비용을 약 7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동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모비스의 EMB는 중앙 저어기와 전원 통신 이중화 설계에 대해서 4개의 휠 중에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휠을 통해 안정적인 제동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독립 제동 기술을 결합하여서 3중화 안전 설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포스 센서를 제거하는 등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타사 대비 사이즈를 약 17% 축소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패키지를 최적화하여서 범용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고객과 차종에 적용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부품 공량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품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등 양산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대형 픽업 트럭부터 SDV 차량까지 대응 가능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행 개발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와 북미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통해 모비스 EMB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북미와 유럽 다수의 고객들과 선행 개발을 진행 중이며 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인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스티어링 휠과 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비스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 SBW 기술은 스티어링 휠과 바퀴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없애고 마치 게임 컨트롤러처럼 전기 신호로 차량을 조향하는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로 운전석에 국한되지 않고 조수석이나 뒷좌석 등 차량 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스티어링 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을 제거함으로써 차량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조 방식까지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야 조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센서를 통해 차량의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차량 스스로 운전자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해 사고를 자동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기 신호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차량보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과 렉바를 연결한 U 조인트를 제거하여 조립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품 수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조립 시간이 약 30% 단축되어 완성차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편익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연계해 스티어링 휠을 수납 또는 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운전석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차량 속도에 따라
최적화된 조향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시에는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움직여도 최대 조향각에 도달할 수 있어 주차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모비스의 SBW는 저기,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기본 이중화 안정 설계에 대해서 리어 휠 스티어링까지 적용해서 3중화, 여기에 제동 기술까지 결합해서 4중화 안전 설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조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모비스의 특화 로직을 개발해 빙판길이나 미끄러운路面에서도 차량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이나믹 모션 제어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사이즈 최적화를 통해 전체 패키지를 약 30% 줄였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공룡화율을 70%까지 끌어올려 제품 번영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차 데모와 선행 개발을 진행 중이며 30년 양산 목표로 국내 및 유럽 OEM을 대상으로 수주를 추진 중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정확히 언제 될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 긴 충전 시간, 그리고 높은 차량 가격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비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로 불편함을 없애고 혁신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모비스가 어떻게 배터리의 안전성, 그리고 운행의 편의성, 가격 접근성, 이 세 가지 전기차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며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는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배터리 안전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열 폭주 발생 시 운전자의 탈출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온의 열이 셀에서 셀로 전달되는 열전이 현상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을 안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열전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여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 셀에서는 내화 패드를 활용한 격실 구조와 벤팅 가스 흐름을 최적화한 스티치 구조를 적용했고, 각형 셀에서는 셀 자체 격실 구에 대해서 측면에는 내화 패드, 상부에는 고내열성 마이카 시트를 적용해서 구조적 안정성과 열전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셀의 상태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화재 발생 이전에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현재는 화재 발생 7분 전 조기 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능형 소화 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은 발화 시점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소화 약재를 분사해서 초기 단계에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입니다. 모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의 800V 고전압 시스템과 고출력 22kW ICCU는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핵심입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은 기존 400V 시스템 대비 최대 40% 빠른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최근에 새롭게 선보인 22kW ICCU는 고전력 밀도 파워 모듈을 적용해서 가정에서 충전 시에도 기존 11kW급 제품 대비해서 완속 충전 시간을 최대 50% 단축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셀2팩 배터리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기존의 셀2 마듈 방식 대비해 모듈을 생략해서 공간 효율을 높이고 셀 탑승량을 최대 15% 늘려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무게는 줄이고 주행거리와 충전 효율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구동 모터, 전력 변환 시스템 전반에 걸쳐 원가 절감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기술은
셀을 대형 블록으로 구성하고 앞서 말씀드린 셀투팩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시스템 대비 재료비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동 시스템으로는 보급형 EDU를 개발 중입니다. 인버터의 파킹 기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기능을 통합하고 하우징 구조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순행 방식을 적용해서 원가 최적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160kW급 주력 사양 대비해서 재료비 약 30%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선행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변환 시스템으로는 통합형 X인원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모비스는 전력의 충전, 변환, 배분 부품들을 통합하고 패키지를 간소화해서 원가 절감을 이루고자 합니다. 충전과 전력 변환을 위한 OBC와 LDC, 전력 분배와 흐름을 제어하는 정션 박스와 PRA, 그리고 배터리 모니터링을 위한 BMU 등 총 5가지 이상의 고전력계 부품을 통합한 5-in-1 시스템을 개발하여 약 5% 이상의 재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내년 8월 선행 개발 완료 그리고 28년 양산 적용 예정입니다. 자동차에서 반도체는 차량의 성능과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는 저기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필요한 반도체 요구사항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완성차의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와 반도체 공급사 사이에서 기술과 수요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중심축으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비스가 개발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인 핵심 반도체 설계 내재화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전력 반도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비스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저에게 필요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차량의 전원, 통신, 구동, 센싱 역할을 하는 ICU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3가지 시스템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DV 시대에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서 지연 없는 실시간 통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신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는 네트워크 SoC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국내 반도체 전문 기업과 국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27년까지 핵심 IP를 확보하고 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버터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입니다. 이 게이트 드라이버는 해외 전문사와 공동 개발로 설계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의 파워 모듈에 최적화된 사양을 적용함으로써 인버터 그리고 구동 모터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해외 전문사와 공동 기술 랩을 설립하였으며 29년까지 당사의 인버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셀 전압을 실시간으로 센싱하는 BMIC 반도체입니다. 모비스는 하이브리드용 1세대 BMIC를 이미 양산하고 있으며 4세대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위한 반도체를 28년 양산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기아 구매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그때 21년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내 차량용 반도체는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 차질, 납기 지연 등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국내에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모비스에 근무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비스는 저기와 차량용 반도체 개발 경험을 모두 갖춘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국내의 다양한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들과 협력하여 이미 내재화된 반도체 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파운드리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의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의 구축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의 국내 반도체 포럼인 오토세미콘 코리아, 제가 ASK라고 이야기합니다. ASK 포럼을 새롭게 출범하고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포럼이 9월 29일 개최됩니다. 이번 1회 포럼에서는 현대자동차 설계 구매를 포함해서 국내 팹리스 10개사, 파운드리 3개사,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패키징사, EDA사 등 총 23개의 국내 반도체 주요 전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발전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비스는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도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은 모터이고 모터를 제어하는 것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의 핵심 부품은 파워 모듈, 그리고 파워 모듈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모비스는 모터부터 인버터, 파워 모듈까지 이미 사업화, 즉 설계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구매 중인 전력 반도체는 설계 내재화는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국내외 파운드리와 제조 파트너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전력 변환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전력 변환 시스템의 마지막 내재화 퍼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모비스가 자체 설계한 하이브리드용 SI 전력 반도체는 내년 26년 양산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전기차에 주로 적용되는 SiC 전력 반도체도 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봇 부품은 자동차 부품과 구동계 제어 기술 그리고 제조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기술 탐색과 시장 분석을 통해 로봇 부품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로보틱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7%로 자동차 시장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 배터리 등은 로봇의 핵심 부품인데 이 핵심 부품은 차량 부품과 상당히 높은 기술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조향 시스템 내 액추에이터는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와 매우 유사하며 차량의 카메라, 라이다 또한 로봇의 센서 모듈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듯 저희 모비스가 보유한 차량의 조향, 전장, 전동화 분야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핵심 부품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액추에이터는 전체 재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한 대당 약 30개의 액추에이터가 적용되며 향후 휴머노이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액추에이터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다양한 관절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로봇용 액추에이터와 차량용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제어부 등 주요 구성 부품과 구조에서 높은 기술적 유사성을 보입니다. 저희 모비스는 지난 7월 로봇 부품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제품 설계와 사업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 사업에 우선 진출하고 센서, 제어기, 배터리, 그리고 핸드 그리퍼 등 사업 영역 확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중장기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시장 선도 기술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도 기술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 개발, 특히 선행 기술 개발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하여 방향성을 점검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행 기술 그리고 핵심 기술 분야만큼은
CEO로서 제가 직접 챙길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인 수익성 중심 사업 체질 개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27년까지 매출 성장률 8%, 영업이익률 5에서 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미래 핵심 제품의 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하는 제품 라인업 효율화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주 단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의 수익성을 관리하고 차종과 제품 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변동 요인과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수익성 사전관리 프로세스 강화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거점 통합을 통한 AS 유통 네트워크 개선과 자동화 설비 기반의 AS 물류비 절감입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만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사업 중인 전체 60여 개 전체 제품을 세 가지 제품군으로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수익성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 핵심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군은 앞으로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할 성장 기반으로 최우선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하고 역량을 집중해 미래 성장 기반으로 빠르게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 창출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들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여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동시에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은 효율화 필요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들은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한적인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효율화 제품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나 투자 리소스는 유지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영역의 리소스는 점차 축소하여서 추가 확보된 자원을 미래 핵심 제품군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효율화 제품에서 미래 핵심 제품으로 리소스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R&D 인력 측면입니다. 현재 전체 인력 중 약 37%가 핵심 제품에 투입되고 있으며 효율화 제품에는 약 20%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일부 인력을 효율화 제품에서 미래 핵심 제품으로 전환 배치해서 30년까지 핵심 제품에 투입되는 인력 비중을 48%까지 확대하고 효율화 제품의 인력 비중은 9%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 리소스 측면입니다. 전체 투자 중 약 16%가 효율화 제품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비중을 30년까지 7% 수준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자원은 핵심 제품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 제품에 대한 투자 비용은 현재 58%에서 64%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효율화 제품은 점차 사업 비중을 줄여나가고 미래 핵심 제품은 매출 비중을 점차 확대해서 현재 대비 약 16%포인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양산 공급 가격이 일단 결정되면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익성 사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손익 점검을 위한 요건을 정해했으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종과 제품의 손익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5월에 오픈하여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발 단계에서 원가가 구체화되는 시작 도면 시점, 양산 도면 시점, 양산 개시 시점 세 번의 시점에서 원가 손익 달성도를 점검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 대비 손익 이상 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손익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특히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가 조기에 발견되면 주요 원가 변동 요인을 분석해 전 유관 조직이 함께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에서는 재질이나 사양 변경을 검토하고 공장에서는 공법 공정 변경을 검토하고 구매에서는 업체를 변경 또는 가격 절감 방안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에서 고객사와 판가 재협상을 추진합니다. 이 개발 단계 수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손익 점검 지연 건수를 과거 대비 약 40%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양산 이후 단계의 수익성 관리 강화에도 추가로 강화해서 개발 단계부터 양산, 그리고 양산 시점 이후까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의 손익관리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지금도 높은 수익성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AS 부문에서도 수익성 추가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공급망 효율성 강화와 이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당사는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개선과 자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거점 통합과 대형화를 통해 복합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올 1월에는 영남 복합 물류센터를 오픈하였고 이어 27년 호남, 30년 경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협력사에서 물류센터, 사업소를 거쳐 대리점까지 이어지는 3단계 공급 구조를 통해 부품이 전달되었는데 복합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사업소를 격려하지 않고 대리점으로 직접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거래 관계를 단순화해서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해외 권역별로 복수의 물류 허브를 두는 Sourced Distribution Center, SDC를 중심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사에서 각 해외 창고로 직접 물량을 공급하는 핀투빈 방식으로 공급되었는데 앞으로는 SDC를 통해 일괄 공급된 물량을 현지에서 개발 창고로 재분배하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전환 중입니다. 올해 미국의 한 개, 유럽, 벨기에 한 개 SDC를 오픈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SDC 전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현장의 자동화 설비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물 부품을 대상으로 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창고 내 이송 자동화를 위해서 무인 지게차, AGV, AMR 등 물류 로봇 도입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년 개소한 영남 복합 물류센터에 소물 부품을 대상으로 한 공정 자동화 설비를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전략 중 마지막 전략인 글로벌 고객 확대 본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비스는 작년에 제시한 33년 글로벌 OE 매출 비중 40%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수주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 선행 개발 활동을 통해 고객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고객 맞춤형 기술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해 신흥시장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 로컬 OEM과의 협력과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성차가 요구사항을 주면 부품사는 고객이 요구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비스는 고객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술과 사양을 함께 정의하고 공동으로 완성차와 개발과 검증을 진행하여 양산까지 연계하는 공동 선행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7개 글로벌 고객사와 9개 제품에 대해 선행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미와 유럽의 프리미엄 고객과는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북미 메이저 고객과는 EMB,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또 다른 유럽 프리미엄 고객과는 리어 휠 스티어링, 그리고 일본 고객과는 전동화 통합 X인원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완성차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로컬 OEM의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면서 로컬 고객과 거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모비스는 작년 9월 중국 사업 조직의 현지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립하고 로컬 OEM 대상 수주 경쟁력 확보와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국 리바운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8대 주요 고객과 8개 전략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국 고객 니즈에 맞춘 현지 특화 사양 개발과 현지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로컬 OEM을 대상으로 에어백 ECU와 CMD 등의 수주에 최근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모델 협력입니다.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등
저희 모비스의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로컬 OEM과 공동 선행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와 유럽으로 진출 중인 중국 로컬 OEM을 대상으로는 당사의 글로벌 현지 생산 기반을 활용한 사업 모델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중국 리바운드 전략을 통해 현대 기아뿐 아니라 로컬 오일을 대상으로 수주를 강화하여 28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의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의 원가 경쟁력, 빠른 개발 속도, 그리고 선행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성 등을 활용해서 당사의 경쟁력과 결합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로컬 부품사들과 함께 경제형 허드, 저가형 4G, 5G 통신, 그리고 라이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마트 칵핏 제품으로 중국 로컬 기술 전문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중국 현대기아는 물론 중국에 있는 합자 OEM의 고성능 IBI 제어기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비스는 중국 시장의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In China for 글로벌 전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모비스는 수주 확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은 로컬 OEM 3사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현대기아는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사는 2006년 첸나이 공장 진출 이후 작년에 전동화 생산 거점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그래서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제조 현지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하이드라바드 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첸나이 연구 거점과 10월에는 벵갈루루 연구 거점을 추가 확보를 함으로써 인도 현지의 완결형 개발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In China for 글로벌 전략으로 확보한 가격 경쟁력과 현지화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작년 인도 로컬 OEM을 대상으로 조향 제품인 CMDPS를 수주하였고 안전 제품인 ACU는 인도 공장에서 생산해서 글로벌 OEM의 해외 공장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도 최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차세대 제동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인도 내 로컬 OEM 그리고 글로벌 OEM을 대상으로 신규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8년까지 현재 대비 6배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인도 시장 내 입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비스의 중장기 전략 방향성과 그간의 주요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략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각 사업부 조직장들과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저희의 전략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규석 사장님께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네, 현대모비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당사 비즈니스에 대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니스 딥다이브 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은 이규석 사장님께서 맡아주시겠고 영업 담당 악셀 마슈카 부사장, 반도체 담당 박초롱 전무, 전장 비유 정수경 부사장, 전동화 비유 김선섭 부사장님을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좀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행사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저희 현대모비스의 전반적인 전략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시장의 기대와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비스의 핵심 사업 영역인 전동화, 전장, 반도체, 글로벌 영업의 리더분들을 직접 모시고 각 영역에서 전략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동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김선섭 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사님, EV 캐즘과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상당히 불확실한 전동화 시장 환경에서 저희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전동화 생산 그리고 거점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현대모비스는 사업 거점의 현지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생산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글로벌 OEM 대상 수주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미, 유럽, 인도 등의 글로벌 주요 권역에 전동화 제조 및 R&D 거점을 구축하였고 로컬 부품 협력사 육성을 통해 현지 완결형 서플라이 체인 및 원스톱 공급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권역에 EV 및 하이브리드용 배터리, PE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제어기 등의 전동화 핵심 부품 생산 라인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일부 거점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EV 고객들이 페인 포인트로 호소하고 있는 과도한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체 솔루션 개념의 EREV에 대해서는 26년 말에 북미 차종 양산을 확정하여 배터리와 PE 시스템 현지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단일 공장, 단일 라인에서 EV, 하이브리드, EREV 등 다양한 제품 믹스에 대해 홀류 생산할 수 있는 고도화된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기아차 및 글로벌 OE 수주를 확대하여 제조 부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생산량 최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동화 거점 확보를 위한 카펙스 주요 투자는 진행 마무리 단계이고 향후 가동이 본격화되면 대규모의 매출 성장과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사업 운영 전략, 제품 믹스 전략을 전개하여 전동화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장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비스가 어떻게 권역별로 현재 원스톱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페인 포인트로 해서 이 시장의 성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결국 구동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에서 기술 경쟁의 확보가 시장 전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어떤 기술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 시스템의 차별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화 시장의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차급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EDU 라인업을 확대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형 EDU는 원가 경쟁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서 약 10% 이상 원가 우위를 확보한 보급형 모델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중형의 경우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성능 측면에서 압도적 격차 확보를 목표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고성능, 고효율 기술을 집약하여 프리미엄 시장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고성능 대형 모델의 주요 기술 두 항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후륜 각각 2개의 모터 시스템을 통해서 사륜 독립구동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전후륜 별도의 통합 EDU를 통해서 저희는 구동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프로드 주행 환경에 특화된 모터 냉각 기술입니다.
경사가 심한 구간을 주행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냉각 오일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시스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및 사양의 다양화와 융합 기술의 접목을 통한 사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기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셀 투 비클 CTB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의 셀 투 모듈 CTM, 셀 투 팩 CTP 방식과는 달리 CTV는 차량의 차체 또는 샤시 구조를 활용해서 배터리 팩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으로서 기구물의 대규모 축소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 최대 31% 향상, 주행거리 확대, 조립 공정 단순화가 가능한 혁신적인 미래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차체 샤시와 밀접한 모듈 조립 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OEM과 협업하여 CTV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셀 폼팩터별 시스템 설계 역량 강화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파우치 셀,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난 각형 셀, 그리고 생산성과 구조 강도가 강점인 원통형 셀 등 다양한 셀 타입이 혼재되어 있으며 OEM별로 차별화되고 상이한 셀 폼팩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셀 폼팩터에 대응 가능한 병렬 개발 및 제조 체계를 구축하여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구동 배터리 시스템에서의 기술 전략이 단순히 제품 개발에서 좀 벗어나서 소비자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자사업을 맡고 계신 정수경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원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SDV의 전환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님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장 역량이 SDV 시대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 준비 상태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 먼저 우리 모비스는 그 어느 회사보다도 SDV 시대를 잘 준비했다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DV는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핸들링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즉 도메인 널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모비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티어보다 강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어떤 동향을 보면은 각 고객사별로 엔트리 레벨 자동차부터 프리미엄 자동차까지 다양한 차급별로 상당히 다른 요구 사양과 다양한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아키텍처의 구성은 각 시스템 즉 도메인의 조합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또 어떠한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최적의 AP급 칩셋을 채택하고 또 어떤 핵심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조 및 구성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될 텐데요. 저희 모비스는 이러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핵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유수한 대학교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에코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확대하면서 저희는 고객의 니즈에 즉시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비스가 차량 전 영역에 걸쳐서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SDV 시대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여러 기업들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트너에서 소개드린 SDV 개발 생태계 구축의 계획에 따라 27년까지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고 28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추진할 예정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무엇이지고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개발 인프라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모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과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DV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SDV라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메인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그리고 개발 인프라의 구축일 것이고요.
둘째는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플랫폼하고 핵심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풍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개발 환경 및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이 구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착수에 준비하는 개발 환경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그런 MDevOps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ID 링크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개발 참여자들이 그리고 에코 파트너들이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파워풀한 저희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시에 개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핵심 솔루션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도메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고객사별로 다른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여 구비하고 있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포 링크, 드라이버 링크, 뭐 그다음에 비클 링크, 엣지 링크 같은 다양한 플랫폼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SDV의 핵심 솔루션으로서 OTA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OTA를 위한 MDASync 그리고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보안 솔루션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 통신 4G, 5G 통신 모뎀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고도하고 또 추가 개발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검증 평가 역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복잡해지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개선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정밀한 검증을 하는 역량하고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이런 소프트웨어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 변경 부분이 자동으로 평가 장비에 연동돼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소프트웨어 인더 루프나 하드웨어 인더 루프, 비클 인더 루프, 뭐 그리고 실물 평가 시스템 당연하고 그리고 저희 가지고 있는 서산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실차 시험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서 검증을 해 나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업무를 차근차근 준비를 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역량하고 이제 솔루션 그 개발 인프라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저희 전장 사업의 굉장한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넌 캡티브 시장 확대하는 것입니다. 넌 캡티브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SDV 시대를 위한 저희의 제반 준비와 인프라를 비롯한 플랫폼이나 솔루션 이 모든 것은 국내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래 글로벌 고객들과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고 또한 RFI를 받고 RFQ를 접수해서 분석해 보면 고객들의 SDV 준비 방향과 니즈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핵심 솔루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개발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파트 1에서도 잠시 저희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데모 차량도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고 데모 차량에 구성되고 있는 HBVC를 포함한 조날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실물로 제작해서 이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과 각 아키텍처별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서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하고 외부를 연결하는 통신 모뎀을 4G에서 5G로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로 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에 맞춰서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선행 개발 완료한 최적의 패키지와 방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5G TCU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높은 호응과 또 활발한 기술적인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SDV 시대를 위해서 핵심 요소로 키워왔던 그런 우리의 선행 과제가
시장의 니즈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준비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글로벌 OE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면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저희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전장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는데 사실 전동화 말씀하셨고 전장 말씀하셨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게 사실 반도체 기술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모비스가 파워 모듈부터 뭐 모터 다 내재화했는데 전력 반도체 지금 내재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철원 정무님께서 모비스의 전력 반도체 개발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비스는 티어1으로서 제어기를 개발하는 조직하고 반도체를 개발하는 조직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어기 설계와 반도체를 병행할 수 있으며 차량 내의 테스트 및 피드백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반도체, 파워 모듈, 인버터 차량을 각각 개발할 경우 약 6년간의 오랜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모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장점을 바탕으로 타 반도체 회사 대비 약 2년 정도 효율적이고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쟁 반도체 회사와 동일하게 전력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중장기 로드맵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각 제품의 첫 번째 제품은 경쟁사 동등 수준으로 차량 적용을 목표로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어기와의 상호 최적화를 통해서 경쟁 우회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실리콘 IGBT의 경우 첫 번째 제품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뒤 차세대 제품은 경쟁사 대비 성능 우위 목표로 개발 착수하여 29년 차량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역시 자체 구조 IP를 확보하여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라인업 확대와 함께 차세대 제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라인업을 준비하여 글로벌 탑 티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핵심 반도체, 전력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잠깐으로 다시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차량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빠르게 바꾸고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시장인데 저희 국내 생태계 구축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는 품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95% 이상을 현재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국내 생태계를 활용하여 제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기획하고 품질 표준과 기능 안전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과거에는 주로 컨슈머 반도체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모비스의 기술 가이드를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 전문사의 반도체 5종을 하나의 반도체로 통합함으로써 원가 절감은 물론 제어기 크기 축소 및 신뢰성 향상이라는 종합적인 개선을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스마트 LED 구동칩을 개발하였으며 이 제품은 기존 대비 밝기를 향상시키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감으로써 국내 차량용 반도체의 기반을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용 국내 반도체 시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곧 이제 개최될 1회 저희 반도체 포럼, 이 포럼의 성격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성과를 저희는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9월 모비스 주관으로 차량용 반도체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설계와 제조 분야에 국내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국산화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차량용 반도체는 품질 안전 관련 진입 장벽이 다소 높지만 모비스는 다수의 반도체 양산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로 개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등 타 분야의 반도체를 빠르게 차량용 반도체로 전환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제어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표준화, 공유화 반도체 개발을 확대하여 국산화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비스가 주관하는 반도체 포럼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결국 말씀하신 게 그 모바일 컨슈머 반도체 회사들을 차량용으로 이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저희 글로벌 영업 담당하고 계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엑셀 마시카 부사장님을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동화, 전장,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티어1 공급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그룹을 넘어서 좀 글로벌 고객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글로벌 고객과 제가 선행 개발하고 있는 공동 선행 개발하는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Thank you, Greg.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We deploy a win with a winner strategy. Our company started modestly with basic products, with modules, with displays, and with rear lamps many years ago. With these, we were starting to prove our capabilities. And step by step, we were proving trust with the customer and developing confidence levels and exchange. As you can see on the left side of the slide, step by step, we could work up and win business awards with higher value-added products and create a long-term partnership. From this, we could also increase our profitability. And I can share 4 examples with you how this has been happened. Now, let's first take North America. We once won business for front calipers. And with a great execution and good quality, we could prove that we are the right partner. And now we are discussing a mid to long-term collaboration on regenerative braking technology. Today, we are in a preferred supplier negotiations for mass production of IMEB. The other example for North America I can take is a customer where we are working with displays for many years. But through all these displays, we created the trust and the confidence, and we enhanced the partnership. And then we decided to jointly invest with the customer into technology for augmented reality head-up display in a startup in United Kingdom. And this is going to go in mass production for a high-volume product in North America. Similarly, in Europe, in the European market, we began entry business for modules for premium OE. This not only helped us to be a reference project for this OEM, where we are now developing and enhancing our base of business, but it also proved our capability for everyone else. So we could now discuss further technologies with many other customers. And high-level executive meetings. I just came back from Europe, had 7 meetings over the last 2 weeks with high-level OEMs to discuss the future technologies of braking, chassis, and electric powertrain. With another major customer group, we could prove our competence by winning our first business with the lamp. And step by step, we could expand our portfolio. And today, we build a specific plant for them for battery system assembly in northern Spain. And this shows it works in North America, it works in Europe, but also in other markets in the world. So our regional expansion, as you can see on the right side of the slide, is coming forward in partnerships where we win new customers and new markets in India and China. In India, we could work based on cost reduction and on a localized supply chain. We could win first businesses for CMDPS, which is electric steering with column-driven motor, where we awarded for the first time on 2 different platforms. In the Chinese market, to take one example, we executed a task force to strengthen price competitiveness.
Successfully, we could win orders for airbag control unit and sound systems. And both are geared for the higher end of the market and for export vehicles that are more difficult to provide for local Chinese competitors.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이제 경쟁력, 수익성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0% 매출 목표를 비중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하고 공동 개발하고 신흥 시장에서의 현지화 추진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글로벌 고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저희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사례를 같이 겸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t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This allows me to explain our market-back strategy. As you can see on the left side of the slide, we want to increase the overlap between Mobis and the customer. Increasing overlap, increasing the fit, increasing the match by localizing production, by localizing engineering, getting closer to the engineers of the customer in the same time zone, in the same region, face-to-face personal contact. And then, based on this one, we can become more competitive, more exactly engineering what they want. We can increase the business and finally get deeper involved. Our ambition is tomorrow we have a better fit than today, and this provides a foundation for our profitable growth.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희 그 넌캡티브 수주 전략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진정한 정말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이제 고객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했고 이런 실행 전략들이 앞으로 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2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각 BU에 있는 리더분들하고 나눈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변화하고 기회를 어떻게 선점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린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재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재경 담당 김도영 전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2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담을 진행해 주신 각 부문 리더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재무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CFO 김도영입니다. 앞서 발표된 현대모비스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미래성장 전략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를 주주 여러분께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중장기 재무 목표가 최근 자동차 산업이 마주친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의 지난 실적과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 간략히 돌아보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현대모비스의 재무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R&D와 KPEX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익성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의 결실이 나타나며 우리는 매출과 이익이 함께 성장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의 재무 목표를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재무 실적은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린 성장 결과를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은 다양한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작년에 전망했던 것과는 달리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의 수요는 보다 실용적인 소비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매 보조금 축소나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매를 유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단기적 수요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직접적인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글로벌 부품사에게 장기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도전 과제들 앞에서 저희는 중장기 재무 목표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다시 면밀하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멘텀. 저희가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성장 모멘텀은 도전적인 외부 환경 속에서도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모비스가 투자가 성과를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현대모비스의 성장 모멘텀은 사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투자가 이제는 선도 기술 확보와 글로벌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이 선순환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동력은 바로 핵심 제품과 글로벌 거점에 대한 결과물이며 이것이 바로 저희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핵심 제품 중심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위해 핵심 제품 위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제품군은 전장, 차세대 샤시 안전, 전동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7년에는 전체 R&D 투자 중 약 40% 이상을 이 핵심 제품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R&D 역량을 집중하여 확보한 선도 기술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그 성과가 다시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제품의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이익이 개선되는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성장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장 사업은 SDV 전환 과속화에 따라 기능 통합 제어기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며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샤시 안전 사업은 고사양 핵심 제품의 판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연평균 14%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동화 사업 동안 핵심 제품들의 매출 기여가 확대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선순환 구조인 글로벌 거점 운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고객과 시장이 있는 곳에 전략적으로 거점을 구축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유럽, 미주, 인도 등 주요 거점에서 캡티브 및 넌 캡티브 수주를 바탕으로 신규 제품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생산 능력 또한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근거리에서 비용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며 향후 수주 확대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의 결과로 현대모비스는 해외 거점 중심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이어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모비스의 KPX 투자는 전동화 중심의 글로벌 거점 확장이 마무리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주에 기반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동화 거점 확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인 글로벌 전동화 생산 거점은 2027년 20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인도 등 글로벌 주요 권역에서 전동화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2027년에는 전동화 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 생산 거점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전동화 사업은 연평균 33%의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3년 동안 전동화 부분은 약 2.6조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시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시 2027년의 재무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중심의 성장과 글로벌 고객 다변화를 통해 연평균 8% 이상의 매출 보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매출 확대와 운영 최적화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영업이익 규모한 4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5%에서 6%를 실현하여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축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사이클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멘텀은 2027년 이후에도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NDR 간담회를 통해 여러 주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배당 정책의 경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당 총액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간 배당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자기 주식 소각에 따라 총 주식 수가 감소하므로 주당 배당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기 주식 매입 및 소각을 일관되게 진행하겠습니다.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TSR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보신 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250만 주 중 70만 주를 올해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필요 자기 수익 매입 규모의 90%를 매입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 당기 순이익이 확정되는 26년 초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입과 소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 이후 안정적인 주주 환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주 여러분과 소통하여 정책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2027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계획은 다음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3년간 현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재무 전략의 기본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 환원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창출되는 영업현금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 본연의 성장을 위한 오르가닉 투자와 약속드린 주주 환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올가닉 투자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시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되 주주 환원 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전략 발표를 마치고 대표이사 이규석 사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며 전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모비스의 전략과 실행 그리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시장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전기차 수요도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자동차 산업 전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더욱 단단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는 글로벌 고객사에게 신뢰를 주고 궁극적으로 더 큰 수주 기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장, 전동화, 샤시 안정, 램프 등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시장 선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리딩하여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로보틱스와 같은 미래 성장 사업을 조기에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전략과 실행의 출발점이자 기준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저희 모비스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탑 플레이어로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CEO로서 앞서 말씀드린 중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더 강하고 차별화된 모비스를 만들어 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모비스의 도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